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운드 체크, 사운드 체크. 소리 잘 들려요? 사운드 체크, 사운드 체크. 소리 잘 들려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군. 자, 우선 적어 놓지. 원아, 오, 소리 잘 들어가요? 자, 봅시다. 이제 왔구나. 자, 아까는 그 뭐 르샤틸리의 원리에 대한 이제 약간 이렇게 수식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화학 평형 관련해서 이제 문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평형 양론 계산이죠. 뭐 초기에 뭐 어떻게 됐는데 반응 진행되고 나서 최종 상태에서 뭐 농도나 뭐 이렇게 부분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뭐 그때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걸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냥 뻔한 거 풀 수는 없고, 또 서울대에서 혹은 뭐 카이스트에서 뭐 이렇게 나왔던 이제 독특한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소개할 건 지금 이제 지금 콜스텐이죠. 콜스텐의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인데 2014년 서울대 기출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누가 낸 거냐면 그 서울대 물리화학 이제 대가신 그러니까 서정원 교수가 내신 건데,
확실히 이제 대거 간의 문제라 결이 좀 다릅니다. 예, 바로 이제 2014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아주 독특한 녀석인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반응이 주어져 있는데 A하고 B란 두 물질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냥 반응물이고 B가 생성물이고 뭐 특별한 화학양론 계수도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화학양론 계수 1대1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하는데 그 반응 용기가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부피가 V1, 한쪽은 부피가 V2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부피가 V1인 반응식 1쪽에만 처음에 A를 넣어둔 거예요. 이제 문제 길거든요. 문제가 기니까 그 문제 읽으시면 거기 이제 텍스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반응이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일부 B가 되겠죠. 그럼 A 중에 일부가 B가 될 텐데 이때 재밌게도 이 격벽은 B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B만 넘어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게 카이스트 기출 문제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4년기 문제에서. 근데 이게 2014년에 서울대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그 반응실 1에서 생긴 일부의 B가 여기를 통해서 반응실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반응실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충분히 진행이 돼서 드디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V1에서 만들어졌던 B의 일부가 V2로 넘어갔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놈들의 각각의 저 몰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몰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최종 상태에서 A가 자 처음에 그 반응실 2는 전혀 아무것도 없고 진공이고 A 요 1에만 A가 오직 있었을 때 그때 A의 초기 몰수를 Na0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Na0라고.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이제 A의 몰수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바로 Na. 그럼 여기 있는 B는 평형 상태에서 몰수를 어떻게 NB. 그리고 얘도 몰수를 NB라 할 수 있으나 격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NB1, 얘는 NB2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최종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조건에서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양론을 계산을 좀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질량 보존이겠죠. 자, 어떤 질량 보존이 여기서 성립하겠어요? 자, 아까 초기 조건에서 A가 그냥 순수히 있었을 때 바로 처음에 A가 반응 1에만 있었을 때 몰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평형 상태에서 A, B 각각의 몰수를 다시 한번 NA, NB1, NB2 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겠죠? 왜냐하면 화학양론 계수가 1대1이기 때문에 얘가 1몰 없어지면 그대로 1몰 생기는 거라 이 녀석이 없어지는 몰수와 생기는 몰수가 같으니 일부의 B가 만들어지는 만큼 A가 고스란히 그 몰수 그대로 없어졌을 테니까 남아있는 A의 몰수와 생긴 B의 몰수를 다 더하면 원래의 몰수랑 같아야 될 거다. 맞죠? 맞죠? 요때 문제를 읽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요 B죠, B. 요 B와 요 B가 격벽을 중심으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둘의 부분합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제 그 같은 것을 그냥 같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내가 정하기를 P, B로 같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P, B로 같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합이 요 A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의 부분합은 평행 상태에서 PA라 해보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각 성분들의 부분합을 표현해 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기체 부분합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주어져 있는 A하고 B를 그냥 이상기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분합은 그 유명한 PV는 nRT 그걸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P는 V분의 nRT 요거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 이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는 얘는 전부 다 등온 온도가 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뒤에 있는 이 RT 이 부분은 어쨌거나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성분의 부분합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피와 몰수 요거로 표현이 되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당연히 여기에서 PA A의 부분합 어떻게 자, 평행 상태, 수동 평행 상태에서 NaRT의 V1 맞나요? A가 지금 V1이라는 공간에 있고 그때의 몰수를 N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이제 평행 상태에서요.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요 둘의 관계에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PB인데 반응실 1번에서의 B의 부분합은 여기서 부피가 V1이고 그때 B의 몰수는 NB1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반응실 B에서는 부피가 V2고 NB2의 R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양쪽의 B의 부분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어쨌거나 PB고 얘도 어쨌거나 PB가 되겠죠. 아이고 맞나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놈을 어떻게 바꿀까요? A의 몰수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PaV1 분의 RT.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NB1의 경우 PbV1 RT NB2의 경우도 PbV2 RT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묘하게 이제 B의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반응식 1이건 반응식 2건 똑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PB로 잡아 놓았습니다. 자, 그럼 왜 저랬을까요? 쟤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어디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얘를 여기 넣어. 여기. 얘는 여기 넣어. 얘는 여기 넣어. 바로 처음에 질량 보존 수직 있죠? 그게 A의 남은 몰수, B의 남은 몰수가 있는데 그 각각을 부분합들로 표현을 한 거라 얘를 여기, 얘를 여기 넣어라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NA0는 PAV1 over RT. 아, 이거 잘 안 써지냐? 으이씨. 더하기
PB V1 RT 더하기 PB V2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조금 더 간편하게 쓰면 RT를 이쪽으로 옮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NA0 RT는 PAV1 PBV1 V2 괄호 닫고 됐죠?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바로 세 번째는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 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 K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사실은 주어져 있는 반응불과 생성불에 원래는 활동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활동도를 공교육 과정에서 뭐 전면적으로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데 그 활동도가 주로 뭐로 표현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주어진 물질들의 농도 혹은 부분합으로 표현이 되죠. 기체의 경우는 부분합으로 활동도가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형상수를 어떻게 반응불분의 생성불의 평형상태의 농도 혹은 부분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AB 각각의 자 부분합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PA 분의 PB 요게 요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A가 반응물이고 B가 생성물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평형상태에서의 B의 부분합은 평형상수 A의 부분합에다가 평형상수 K를 곱한 거랑 같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 이걸 어디에? 여기에 넣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NA0 RT는 PAV1 더하기 K 곱하기 PAV1 플러스 V2 저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럼 이제 A로 이제 묶으면 B를 딱 묶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군요. 1 플러스 K의 V1 플러스 KV2 그러면 여기에서 L쪽으로 나누면 따라서 PA는 1 플러스 K의 V1 K의 V2 over NA0 RT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최종 평형 상태에서 A의 부분합이에요. 바로 뭐냐? 맨 처음에 있었던 A의 초기 몰수에다가 온도,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평형상수, 그 다음에 격벽을 중심으로 한 각 반응실의 부피, 부연, V2로 최종 평형 상태에서 A의 부분합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여기에 있는 B의 부분합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에다가 K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고스란히 K 하나만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짜잔.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번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라는 건데
사실은 그 보통 평형 양론 계산 문제하고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걸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그 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최종 평형 상태의 농도 혹은 부분합을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었고요.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거기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네. 오, 2번 문제 뭐냐? 2번 문제. 자, 이거 됐죠? 이거 됐죠? 이거 됐죠? 자, 근데 이때 2번 문제는 이렇게 된답니다. 2번 문제는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이거 다 됐죠? 자, 지우자.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난데없이 이제 1번은 됐고 2번. 자, 2번은 1번이랑 초교 조건은 같아요. 초교 조건은 같은데 평형 상태의 조건에서 얘를 짜잔 해가지고 여기다가 피스톤을 걸어. 피스톤. 평형 상태는 다 같은데 그 피스톤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PEX 요거 이제 외부 압력을 거는 거지. 딱 거는 거지. 그래서 외부 압력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만든 거야. 다 똑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 압력이 좀 약해. 약하면은 힘이 작으니까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쭉 빠져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 외부 압력이 강해. 그럼 피스톤 안으로 쭉 들어가겠죠. 그죠? 쭉 들어가겠죠. 상황은 똑같아. 근데 이때 문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요 2번에서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클램프가 있어. 경첩이 있다는 얘기지. 경첩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이 쭉 들어오다가도 어디를 넘어설 수는 없어? 요거 여기에 있는 이 비만 통과하는 이 투과막을 넘어설 수는 없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고압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압력이 외부 압력이 작으면 피스톤이 뒤로 빠질 거고 피스톤이 고압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여기에 있는 요 이 투과막 여기가 있는 데까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걸 넘어서 버리면 이게 투과막이 파괴될 테니까 부셔져 버릴 테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서 이 실험 조건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 조건에서 뭐냐면 V2가 이 실험에서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피스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피스톤이 힘이 충분을 해서 이게 이제 충분히 밀어 들어가지고 이 클램프 경첩까지 이제 밀고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V2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부피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비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V2가 있다 반투과막이 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투과막을 통해서 비가 이렇게 새어 나오려면 여기에 있는 이 V2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V2가 0보다 커. 그럼 V2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외부 압력이 가해져도 여기에 B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이 영역 2에 그래서 V2가 0보다 크게 되는 바로 NA0의 조건.
이거를 찾아내라는 게 이 문제의 의미입니다. 저거의 조건을 찾아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봐. 두 번째, 이 경우는 평형 상태에서 PB가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거죠. 여기도 이제 B가 있는 거고 B의 부분합이 외부 압력이랑 같으니까 피스톤이 어디선가에서 유지가 되고 여기에 부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뭐? 앞서 구해놓았던 PA하고 PB 중에 누구를 활용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어쨌건 1번에서 언급을 했던 초기 조건과 최종 상태의 양력적 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PA하고 PB 중 요 PB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요거 K의 NA0RT over 1 플러스 K의 V1 K2 V2 아니 K2가 어딨어? KV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평형상수 일정하겠죠. 왜 일정하겠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평형상수는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등호 조건에서 평형상수는 변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일정하죠. 온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 일정한 상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서 A 몰수도 일정하고 평형상수 일정하고 이 외부 압력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외부 압력에 대해서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뭐? 이 수식을 V2에 대한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식이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리 놓고 오로록 정리하면 그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할 수 있는 계산이죠. 이 전체를 V2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오로록 넘겨가지고 V2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K NA0RT 부액이 1 플러스 K의 외부 압력의 V1 over 짜잔 이렇게 됩니다. 자,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나와 있는 요 수식에 대해서 V1, V2를 무슨 변수로 놓고 V2에 대해서 그냥 쭈르륵 정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는 뭐? V2가 0보다 커. V2가 0보다 크다는 게 여기에 진짜로 일부의 B가 새어 나와서 진짜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부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V가 0보다 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아, 이게 0보다 크구나 라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 오! 마이너스에 부호가 있으니까 부동호 이상이 되겠지. 그럼 이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저 NA 제로에 대한 부등호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별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부등식 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지? 아, 여기에 B가 새어 나와서 어느 정도의 B가 여기서 실제로 존재해서 V2라는 부피가 나타나려면 처음에 썼던 초기의 A의 몰수가 요 정도보다는 커야 이렇게 여기서 일부의 B가 새어 나와서 외부 압력을 익히고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런 문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문제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서정은 교수님 정도 이제
대가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 주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여기 붙어 있는 추가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세 번째 추가 문제입니다. 자, 이 추가 문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추가 문제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 문제. 바로 교육부 감사를 피해가면서 상위권 학생들을 걸러내는 문제. 이게 바로 추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가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인터넷에 절대 공개가 되지 않죠. 자, 어쨌건 이 문제에 붙어 있는 추가 문제. 자, 뭐가 있었느냐? 요겁니다. 자, 앞서서 1번. 1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외부 압력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고 말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여기 없는 게 여기 없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의 평행 관계. 예를 들면 이 수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평형 상태에서 평형상수가 아주 클 때 평형 조건에서 문제에서 뭐냐면 K가 very large 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아주 large, very large. 자, 다 같고요. A가 뭐 보시다시피 평형상수가 아주 크다. 아주 크다. 그러면 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A가 아주 크다. 굉장히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겠죠? 첫 번째 1 바로 대부분의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B가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A가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부분 A가 B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A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가 바로 사라지고 원팡 B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K가 0으로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K가 무한대로 수렴한다. PA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 PA가 어디 있어요? P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K가 무한대로 수렴한다. 어떻게 되겠어? 초기 농도나 온도가 무한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V1, V2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K가 무한대가 된다. K가 무한대가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사라지니까 A의 부분합은 사라질 거고요. B의 부분합은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자, 이 주어진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K 이게 무한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K를 나누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NA0RT에서 K분의 1 플러스 1 V1 더하기 V2 이런 식으로 다시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K가 무한대다. 그 무한대다 가면 이거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V1 플러스 V2분의 NA0R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반응이 평형상수 무지하게 크다면 A의 부분합은 사라지고 B의 부분합은 저런 꼴이 되겠네요. 되죠? 오케이, 됐다. 자, 쓰였나요? 썼죠? 됐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여기 줄게요. 쉬운다. A. 자, 문제에 달려있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도 추가 문제인데요. 아이고, 축가래. 축가는 노래 부르는 거다. 추가 문제. 자, 역시나 1번 조건에서요. 1번 조건이라는 게 요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V2가 very large. V2가 very large.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V2가 V large.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V2가 굉장히 커질 때, 이때 거기 보시면은 커질 때 이제 V2가 커질 때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느냐인데, 자, V2가 아주 커진다. 커진다. 자, 그럼 이 V2가 아주 커지면, 자, 이 경우 어떻게 되겠냐? 죠. 그럼 사실 잘 봐요. V2가 아주 커진다. 아주 커져서 만약에 V2가 무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부피가 무한정 커지면 사실은 모든 기체의 부분합은 어떻게 돼요? 부피가 무한정 커지면. 자, 계속 나만 얘기했으니까 저기 도훈이한테 물어봐야지. 도훈아, 부피가 무한정 커지면 모든 기체의 부분합은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 기체건 사실은 이렇게 이상 기체건 부피가 무한정 커지면 모든 기체 부분합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도훈이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 무조건 압력은 0으로 수명했죠. 그렇지. 봐봐. 그럼 여기서도 V2가 무한정 커진대. 나머지 다 일정인데 V2가 무한정 커진대. 무한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한정 커지면 얘도 0, 얘도 0이 돼 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부피가 무한정 커지면 기체의 부분합은 무조건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A가 됐건 B가 됐건 뭐 반응을 하건 안 하건 모든 기체의 부분합은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부피가 무한정 커진다. 아니, 그래서 부피가 무한정 커질 때 부분합이 0이 된다. 이건 뭐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부피가 무한정 커졌을 때 부분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의미하는 거는 말하는 건 특별한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그때의 몰수 변화를 살펴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몰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 여기 부분. 자, 지우자. 지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몰수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N은 RT분의 PV잖아요. 이렇게 몰수를 표현할 수 있죠. 해당 기체의 압력 부피를 그때 온도로 나누면 여기에는 몰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A의 몰수, 평형 상태에서 A 몰수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평형 상태에서의 A의 부분합에다가 A 기체가 어디에만 있어요? V1에만 있죠. 그럼 V1 쓰시고 R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PA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다가 얘를 뿅 넣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를 RT를 이쪽으로 나누고 V1을 곱해주면 바로 얘는 NA0에 곱하기 V1 그 다음 1 플러스 K의 V1 K의 V2 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V2가 무한대로 수렴할 때. 자, 보시다시피 확실히 V2가 커지게 되면 얘에 비해서 무한히 커지고 얘는 일정한 상수니까 확실히 부피가 무한히 커질 때 A의 몰수는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영역 2에서 뭘 또 표현을 해보자. 영역 2에서 B의 몰수를 표현을 해보자. 그럼 영역 2에서 B의 몰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녀석의 부분합 PB에다가 V2를 곱해서 RT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요 PB 요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RT로 나누고 V2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K NA0 V1 아니 V2 그 다음 1 플러스 K V1 KV2. 자, 저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수식을 조금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A0 이렇게 한 다음에 KV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 over K 더하기 1 한 다음에 V1 V2 더하기 1 맞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바로 NA0로 수렴하겠죠? V2가 무한히 갈 때. 자, V2가 무한히 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한정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무한정 커지면 보시다시피 이게 0으로 수렴할 거고요. 0으로 수렴하면 이거 통째로 날아가겠죠. 바로 1분의 NA0라고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종 상태에서 처음에 넣어줬던 A라고 하는 건 요 B를 계속 뽑아버리면 얘를 계속 뽑아버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으로 수렴하고요. 얘를 계속 뽑아버리면 이 V2에 있는 B의 몰수가 원래 처음 A의 초기 몰수인 NA0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얘를 쭉 뽑아주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A는 사라지고 B가 잔뜩 맹그러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타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떤 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 문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5번. 자, 5번. 이 조건이 이제 1번 조건인 거죠. 다시. 자, 5번. 역시나 뭐냐면, 추가 문제인데, 1번 조건에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갑자기 저 투가막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뿅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1 B의 부분합 어떻게 될까요? B의 부분합. B의 부분합은 여기서도 B의 부분합은 어땠어요? 같았죠. 같았는데 얘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부분합이 같으니까 B 입장에서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B의 부분합은 PB로 여전히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요거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A는 순간적으로 희석됩니다. 맞아요? A가 여기에만 있다가 확 치워버리면 A가 V1, V2를 다 이렇게 뭐냐면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순간적으로 희석되니까 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희석되고 부분합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합이 감소되는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바로 요 PA의 순간적인 압력이 앞서 이렇게 표현됐던 PA에 비해서 자 희석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희석이 되겠어요? 바로 처음 부피가 V1이었는데 A가 갑자기 격벽을 제거하니까 V1에서 V2로 부피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의 희석 비율만큼 처음 압력이 이런 식으로 재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V1 플러스 V2분의 V1이 바로 희석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뭐 3 반응 지수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반응 지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Q라고 쓰고 초기 조건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PA 다시가 이걸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V1분의 V1 플러스 V2의 PA의 PB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V1분의 V1 플러스 V2의 K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V1분의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겠죠? 엄마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크죠? 왜? V1이 뭐고 V2가 됐건 이게 양수가 아닌 이게 다들 양수니까 무조건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더 커. 그럼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평형상태에 비해서 생성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에서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괄호 1번을 푼 것으로부터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저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2014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서울대에서 서울대 화학과에서 이제 제대로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에 르샤틀리의 원리까지가 이렇게 다 더해져 있는 문제 그리고 PV는 NRT를 이용한 기체 양론까지도 그 이게 뭐냐면 소개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기 전에 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